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슬픈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큰 손절을 또 한번 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무려 마이너스 400만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다 상승을 했지만 제가 가진 종목은 오늘 하락하면서 저에게 큰 손실을 가져다 주었는데 전날 유럽과 미국 증시는 또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은 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며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FOMC 회의 결과에 있었습니다. FOMC 회의가 끝난 이후 파월 의장은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경제는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연준에서는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도록 하겠다. 이러한 소식에 다우와 나스닥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 어제는 AMD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AMD는 실적 발표 이후 무려 12%나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 발표와 실업급여 청구자 수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그 덕분에 현재 세계 증시는 모두 하락 중이며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도 현재 1%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은 4일 동안 쉬지 않고 상승하면서 현재 신고가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 자, 과연 금요일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세계 증시가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 증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를 비롯한 시총 상위주에만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만 상승을 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내일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내일은 큰 조정이 나오면서 한국 증시도 드디어 큰 하락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내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마무리가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54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0.6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FOMC 회의가 있어서 혼조세를 보이며 장이 시작되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유럽 증시는 4일 연속으로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계속 내리고 있고 다우와 나스닥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래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FOMC 회의가 있었는데 파월 연준 의원장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연준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번 코다리19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나스닥도 어제 1.35% 크게 반등이 나왔는데 기술주 중에서 AMD가 실적을 발표했다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AMD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에서 무려 10%나 상승을 했는데 어제는 14%까지 장 초반에 상승을 한 뒤 종가는 12.54%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에서 퀄컴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1.73%밖에 상승을 안 한 걸로 돼 있죠. 하지만 실적 발표는 장이 끝나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는 무려 10%가 상승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퀄컴의 실적이 저렇게 양호한데 왜 S&P 500은 마이너스 1%대일까요? 자, 오늘은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자 수가 공개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그게 나온 뒤 다우하고 나스닥이 하락을 했고 또 GDP 발표가 7월 30일에 있는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안 좋을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유럽 증시는 오늘도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보시면은 1194원, 어제보다 4원이 상승했고 유가는 어제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스닥의 기술주가 상당히 좋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나 올랐으니까 삼성전자는 오늘 또 6만 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갔을까요?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오늘 기간의 차익 실현 매물 물량에 종가는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이닉스가 2.52%나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에 원동력이 되었는데 오늘도 보시다시피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더 많고 코스닥은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반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 그리고 삼성전기 등 시총이 큰 대형주 위주로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서 그런데 외국인이 시총이 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 그리고 삼성전기를 살 때는 중기 고점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틀 전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코스피 지수는 2600을 도달했을 때 외국인의 거대한 수급이 삼성전자로 들어왔었고 삼성전자는 신고가를 가면서 정말 모두가 코스피 3000을 간다고 외쳤지만 그 뒤로 2주 동안 계속 코스피 지수는 내리면서 2300을 갔었는데 자, 오늘 올라온 수많은 기사들이 있죠.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우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경우에는 중기 고점대다. 자,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로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혹은 삼성전기 우, 삼성전자 우를 매수했을 때는 상당히 고점이었었던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다른 종목은 거의 안 사고 삼성전자만 사는 거예요. 지수가 상승이어도 내린 날이 훨씬 더 많고 삼성전자로 수급이 지금 다 몰려와 있어요. 심지어 오늘은 하이닉스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는데 지금 미국의 고용 노동 지표라던가 혹은 경제 성장률이 발표된 다음에 한국 지수가 과연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됩니다. 아니 한국 지수가 지금 무슨 무적도 아니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1%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 지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매수 주체를 보시면은 외국인이 조금 사고 개인은 아주 조금밖에 사지 않았죠. 내일 있을 경제지표 발표가 너무너무나 투심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솔직히 오늘 같은 날은 거래량이 많이 나오기 힘들죠. 자,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라던가 혹은 코다리 19 확산이라던가 악재 뉴스는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지수가 빠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락 시에는 이런 뉴스로 핑계거리를 갖다 붙이면 되기 때문에 언제든 이런 뉴스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정말 우리나라 최강이에요. 니케이라던가 상하이 종합지수도 내리고 유럽 증시가 4일 연속으로 내리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계속 오르고 있어. 덕분에 오늘 아주 제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지수가 당연히 하락할 줄 알고 인버스를 베팅했는데 인버스로 200만 원 이상 손실을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인버스로 220만 원을 손절했는데 시장을 너무 만만하게 봤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하락하는 걸 보고 미국 증시를 따라서 한국 증시는 당연히 하락을 하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매수세로 인해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내리질 않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를 손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최소 마이너스 10%, 믿기지 않겠지만 10% 이상이 예측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발표되면서 백신 뉴스라던가 아니면은 연준에서 또 다른 경기 부양책이 안 나오면은 이 악재를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퀄컴이라던가 기술주에 실적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과 S&P 500이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다. 뭔가 심상치는 않네요.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아침에는 플러스 0.54%로 시작을 했으나 종가는 플러스 0.17%로 마감이 되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삼성전자로 아침부터서 수급이 많이 쏠렸는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그다지 반응이 없었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보시면은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이닉스가 상승을 하고 삼성전자가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부터서 신풍제약 정말 핫했죠. 어제 찌라시가 떠가지고 시간에 붙어서 8%가 상승했었는데 과연 신풍제약은 무슨 뉴스가 있었을까요?
고려대 의대 교수진이 신풍제약의 피라믹스 정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어제 시간에 붙어서 8% 가까이 상승을 했고, 신풍제약은 오늘 플러스 14.67%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정말 질긴 주식이네요. 이 타이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 외에서도 지금 상승 중이라서 신풍제약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삼성중공 우처럼 이렇게 다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차트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10만 원대까지 오면은 또 들어가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왜? 10만 원에선 한 호가만 먹어도 수익이니까. 그래서 이런 데까지 또 꼬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지만 신풍제약은 투자주의 종목이면서 위험한 종목입니다.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만 도전을 하시고 일반인들 하지 마세요. 진짜로.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면은 0.69%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지수가 확 내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지수가 또 올라가. 그래서 올라가나 싶더니 또 내려가면서 오늘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가 아니었는데, 오늘은 랩지노믹스를 비롯한 진단 키트 관련주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시젠 같은 경우에는 2.31% 상승을 했지만 랩지노믹스는 무려 25.12%가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양매수가 들어왔고, 거기다가 EDGC까지 같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진단키트 관련주가 정말 대장주더군요. 이게 아침부터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갭이 뜨는데, 자, DPC를 보시면은 어제 시간에서 19,000원을 돌파했고 오늘은 19,700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자, DP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계속 말씀드리죠. 매일매일 얘기했습니다. 지난주부터서 이번 주는 결과가 발표된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IPO 심사 결과가 발표되는데, 그게 나오면은 재료 소멸로 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발 이번 주는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수도 없이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런 코멘트가 달려있더군요. 박영수님이 이런 코멘트를 달았는데, DPC 18,000원을 뚫기 힘들다고 해서 17,950원에 걸어놨더니 18,000원을 뚫고 18,800원의 종가가 됐네요 하면서 우는 표정을 지으셨는데, 자, 오늘 종가는 어떤가요? 17,150원이죠? 그리고 상장 심사 결과도 나왔어요. 자, 저는 이 자리가 되게 위험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 3,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거의 2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데, 상장 심사 결과가 이쪽에서 발표가 되는데, 발표가 되면 이쪽으로 쫙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들어가는 게 아니다. 얘가 올라가든 말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주식을 뭐 아니면 도싸움 윷놀이 같이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어제 이렇게 빠지다가 위로 올라가니까 이거 보고 여기서 익절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영상에서 이런 거는 18,000원대가 저항대니까 18,000원대까지 자꾸 꼬시니까 주의하시고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니까 익절을 했더니 올라갔어 하고 지금 약간 생색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 자리가 위험하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했고, 이 18,000원이 뚫기 힘드니까 만약에 이럴 수도 있다고 했죠. 심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2만 원대까지 한번 꼬시고 그 다음에 패대기를 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딱 2만 원 근처까지 아침에 꼬시고 패대기를 쳤죠. 그리고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내렸다? 자, 빅히트 예비 심사 기한을 넘겼다.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자, 빅히트가 지금 상장하기 위해서는 약간 자료가 모자라요. 시가총액이 최소 3조라고 본인들이 주장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근거와 증빙 자료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시초가에 잠깐 갭이 떴다가 계속 내립니다. 그리고 11시 40분에 갑자기 VI가 걸렸죠. VI가 걸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뉴스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만약에 본인이 스탑로스를 걸어놔서 밑에다가 자동 매도를 걸어놨다고 해도, 스탑로스를 걸 경우에 투매가 나올 경우에는 작동이 안 됩니다. 저도 오늘 스탑로스 걸었는데 작동이 안 돼서 손절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 오늘 만약에 어제랑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제 만약에 심사 결과가 나오고 갑자기 마이너스 10% 급락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라고 하실 건가요? 역시 미래를 내다보는 성견지명이다 하면서 저를 칭찬을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지금은
수익을 한 5% 더 벌 수 있었는데 못 봤다 하면서 지금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사지 말라고,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 했는데 본인이 들어가서 수익을 조금밖에 못 봤다 하고 이거 핑계 대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본인이 만약에 그거를 들어갔어, 만약에 이거 심사 결과 나올 때까지 강력 홀딩이다, 홀딩했으면 오늘 그냥 투매 맞고 끝난 거잖아요. 수익 100원도 못 봤을 텐데. 지금 시간외에서도 내리고 있는데, 잘 되면은 내 탓이요, 안 되면은 남 탓.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매수 추천을 안 해요. 이게 위험해 보이니까 이런 거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지, 본인이 위험한데 사놓고 수익 조금밖에 못 봤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본인이 만약에 주식을 잘하거나 그랬으면 이 영상을 보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DPC가 내리자 엔터주 모두 다 내렸습니다. JYP가 오늘 4%가 내렸고, 키이스트 방탄소년 관련주죠, 5.38% 하락. YG 엔터테인먼트 마찬가지로 같이 내렸습니다. 2.35% 내렸고, SM 역시 오늘 마이너스 0.49%로 내리면서 엔터주는 대체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ESN, ES텍이 무려 12.89%나 상승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저는 ESN, ES텍을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많이 좀 피곤해서 이 종목은 공략을 못하겠더군요. 11시 반에 정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는데 이걸 놓친 게 아쉽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금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런 종목을 지금 잡을 수가 없어요. 왜? 호가가 지금은 되게 굵게 있지만 장중에는 여기 막 100주, 200주밖에 안 걸려서 억 단위로 하면은 이 종목을 매수할 수가 없고 매도할 수도 없거든요. 옛날에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때는 이 종목을 매매했지만 지금은 올라가는 걸 보여도 매매할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택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호조로 아침부터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얘는 따로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20% 이상 갭을 떴기 때문에 여기서 얘 공략해봤자 먹을 구간이 2%에서 3%밖에 없고, 얘가 상한가를 갔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 갭이 거의 안 떠요. 이렇게 급등이 나와도 그 다음날 별로 갭이 안 뜨기 때문에 이렇게 시가에서 계속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오늘 뭐 상따를 한다고 해도 내일 아침에 갭이 뜰까 안 뜰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나왔던 자료들은 보면은 갭이 안 뜨고, 그래서 얘는 딱히 뭐 상따를 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에서 실적이 나왔죠. S51이 실적 발표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이면서 정유주죠. 이번 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적자죠. 컨센서스 하회, 실적 어닝 쇼크, 영업 손실만 1조 7천억 원이기 때문에 최악의 실적을 거뒀고, 당연히 무과당 주스처럼 무배당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로 편입되면서 약간 상승을 했지만, 역시나 실적이 발표된 이유는 주가가 지지부진하면서 이렇게 내림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실적이 나오거나 혹은 테슬라가 급등하면 약간 따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정유주 성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유가 변동이라던가 혹은 정유주에서 크게 좋은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장기 횡보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 그리고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서 큰 하락으로 시작을 했죠. 자,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왜 하락으로 출발을 했을까요? 첫 번째,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관련주고 장이 하락을 해야지 오르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재 공시가 있었죠. 자, 유니온 머티리얼즈의 대표 이사가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라는 악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가시화가 되고 있지만 회사 자체 내에 이런 악재 공시가 나오면서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오늘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즈 외국인이 이렇게 샀는데,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 시간외에서는 오르고 있어요.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이 매수는 안 했지만 마찬가지로 시간외에서 오르고 있죠. 아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지금 이렇게 떡 나가고 있으니까 내일 아마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로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지금 시간에 붙어서 매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또 오늘처럼 대주주가 또 매도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또 주의하는 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모나미와 신성통상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모나미는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신성통상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하락으로 마감된 이 신성통상은 2등주입니다. 그래서 상따를 해도 안 되는 주식인데 지난번에 저는 이거 상한가 갔을 때 바로 던졌지만 그 뒤로 한 번도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 상따를 하려면 1등주를 때려야지 2등주를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모나미는 오늘 10,000원대까지 한번 찍고 내려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주식이에요. 이게 지금 왜 오른다? 8월 4일까지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들 자산들을 압수해서 그걸 현금화시켜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돈을 돌려주겠다. 이런 이슈 때문에 일본에서 2차 보복을 가할 것이다. 그런 뉴스 때문에 모나미하고 신성통상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모나미 시작부터서 상당히 안 좋았죠. 왜? 오늘 오르면은 투자주의, 투자 경고 혹은 단일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오르면 안 되는 자리였는데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는 당연히 하락을 하고 있죠. 신성통상 역시 시간에서 하락. 모나미가 가야지 제가 가는데 얘는 안 가겠죠. 그래서 두 종목 다 하락을 하고 있고 오늘은 실적주는 아까 예스앤 에스텍이라던가 심텍 등이 장중에 공략을 할 수 있었고 AD 테크놀로지라던가 이런 반도체주는 오늘 좀 힘이 없더군요. 아침에 잠깐 오르고 11시 반쯤에 공략을 하기는커녕 11시 반에 빠져서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너무 약했어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리고 SFA 반도체도 제가 지난번에 열심히 매매를 했는데 오늘은 먹을 구간을 안 주더군요. 마찬가지로 11시 반에 잠깐 나왔지만 이게 거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매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매매할 수 있는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체결 강도도 78밖에 안 돼서 매매하기가 힘들었고 저는 말씀드렸죠. 수익금이 어제까지만 해도 수익금이 5,100만 원이어서 이 수익금을 지키도록 하겠다. 나는 ETF에 올인을 때리겠다. 무슨 이야기냐?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두 개 다 사서 시세 차익을 노려서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아침부터서 인버스를 제가 손절을 때렸습니다. 인버스를 손절을 했어도 레버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로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자, 오늘 인버스를 보신 분 있나요? 자, 곧버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자, 아침에 마이너스 1.5인가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4500원이 다 깨져버렸어요. 왜냐면은 전날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그리고 다우가 다 올라버렸어. 4500이 깨지고 아침에 마이너스 1.64까지 내려갔습니다. 바로 시초가에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올라와. 그리고 저는 레버리지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레버리지를 아침에 바로 던졌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아침에 상승하는 거 보고 또 6만 원대 가면은 우리 지수가 1%대 상승을 하겠지. 그러면은 레버리지는 1%대에서 던지고 인버스는 시초가부터서 던져서 결국에는 인버스는 손실을 받지만 레버리지로 수익을 내자. 이 작전이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왜? 아침에 인버스가 내렸는데 종가의 인버스가 오히려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고 레버리지는 마이너스는 아니어도 가격 차이가 인버스 손절한 것보다 더 적기 때문이죠. 자, 이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틀 전에는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동시에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었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장중에 잠깐 졸았는데 그 좋은 시간 동안 잠깐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때 졸아서 수익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보시면은 인버스가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갔었고 종가는 어때요? 종가는 마이너스지만 장중에 플러스로 전환하는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날은 이때 인버스를 사고 이때 레버리지를 샀으면은 레버리지와 인버스로 당일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레버리지하고 인버스를 이때 샀는데 이거를 못했어. 왜? 중간에 자버렸어. 자고 일어나니까 망해버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침에
인버스를 손절을 안 하고 레버리지를 자른 다음에 인버스를 잘랐어야 되는데 거꾸로 해버리면서 매매가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익절을 해도 결국엔 제 계좌에 마이너스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ETF가 아닌 한 종목을 공략을 했습니다. 자, 바로 알서포트인데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여기서 했습니다. 제가 억 단위로 매수를 하는데 여기다 깔아놓으니까 아무도 안 팔더군요. 여기다가 좀 던져주세요 하는데 안 팔길래 여기서 두 번 제가 사버렸어요. 그리고 아마 이게 제 물량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리고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매수하면 안 됩니다. 11시 9분이었죠.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데 이런 때는 매수 타점이 아니에요. 이 종목은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촥 빼버려요. 자, 보세요. 11시 때 그때 잠깐 띄워놓고 촥 빼버리죠. 이거 못 견뎌요. 그 다음에 올리는데 와, 이거 잠깐 올리는 그 순간에 또 나가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들어오면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9,800원에 도달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10,000원 바로 직전에 멈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9870원에 제가 걸어뒀습니다. 이게 체결이 안 됐어요. 이게 체결이 됐으면 제가 인버스에서 손실봤던 거를 다 메꿀 수 있는데 약간 모자라요. 수익금이 약간 모자라가지고 여기서 진짜 고민이 됐어요. 이쪽에서 지금 물량이 많은데 여기서 지금 빨리 팔고 튈 것인가 아니면은 좀만 더 기다려 볼 것인가 고민이 되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이쪽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참 짜증나죠. 9,920원을 돌파해버리면서 그냥 9870이 아니라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여기까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믿음이 부족했죠. 왜? 아까 보니까 9,600원에서 한번 밀려서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또 밀리면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자, 안타깝게도 저는 알서포트를 9,800원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오늘 종가가 9,680원이니까 못 판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왜? 자, 수익금이 30만원이 모자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870에 익절을 했으면은 230만원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인버스에서 손실 본 거를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0만원으로는 아직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선택의 순간에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ETF 레버리지를 익절을 하면은 일단 오늘 플러스로 마감이 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를 지금 할까? 익절을 하기에는 아침에 그 가격이 너무 떠올리는 거예요. 자, 아침에 레버리지 얼마까지 올랐어요? 2% 올랐어요. 2%. 근데 종가는 보세요. 플러스 0.40%밖에 안 올랐어. 자, 그래서 아까 제가 DPC 그 익절하신 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한 번 봤던 수익금 못 잊어요. 저도 아침에 봤던 수익금이 200만 원이 넘는데 100만 원인가 이렇게 수익금이 줄어드니까 되게 화가 나요. 아침에 그거 팔았으면은 수익금이 200이었는데 지금 100만 원이 익절이네. 짜증나 하면서 하루만 더 가져가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DPC 어제 그분이 안 팔았으면은 오늘 그냥 때려 맞았다니까요. 왜? 나도 지금 욕심 때문에 지금 이걸 못 팔았으니까. 자, 그래서 레버리지를 못 팔고 그냥 한 종목을 한 번 더 매매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빠른 종목 딱 1%만 30만 원만 벌고 나가야지 했던 종목이 뭐다? 모나미였어요. 자, 모나미 오늘 일단 상승을 했지만 제가 매수가가 아주 그지 같았어요. 언제였냐면은 9,900원. 근데 9,900원에서 여기 1,05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수익 구간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자, 저는 맨 처음에 10,000원에 걸었어요. 근데 체결이 돼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호가 수정을 해버렸습니다. 1,250원으로. 그리고 호가 수정을 한 결과는 참혹했어요. 수정하자마자 바로 밑으로 쭉 하고 투매가 나옵니다. 제가 밑에 스탑로스를 걸어놨는데 스탑로스 작동 안 했습니다. 이렇게 투매가 나올 경우에는 스탑로스는 작동 안 합니다. 직장인 여러분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제가 손절을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손절을 해버리면서 자, 모나미로 370만 원을 때려 맞았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모나미로는 400만 원 이상을 때려 맞았습니다. 제가 일단 손절을 한 다음에 요 구간이었죠. 여기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먹고 나왔기 때문에 약간 손실폭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어때요? 인버스에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400만 원 손실입니다. 오늘은 욕심이 너무 커서 제가 주체가 안 됐어요. 여기 보시면 오늘 410만 원 아니 420만 원 정도 손실인데
제가 그 레버리지를 지금 익절을 하면은 실현손익이 마이너스 200 정도로 줄어들어서 아마 오늘 지금 실현손익이 5천만 원 지킬 수 있을 텐데 하루 더 가져가 볼까 하는 욕심 때문에 제가 지금 레버리지도 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이렇게 떡락을 하면서 야간 선물이죠. 한국의 시간의 단일가에서 인버스 보셨어요? 시브렐 플러스 1% 올랐어. 지금 미치겠습니다. 오늘 인버스 안 팔고 가만히 놔뒀잖아요. 그럼 이거 수익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인버스를 팔고 나니까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고 레버리지 보세요. 자, 레버리지는 시간에서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죠. 아, 미치겠습니다. 진짜. 욕심이 하늘을 찌르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모든 걸 다 망칩니다. 그냥 평소대로 매매를 했으면은 얼마 수익이든 자르고 나오는데 얼마만큼 찍어야 되겠다, 얼마만큼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욕심이 화를 불러서 오늘처럼 매매가 망쳤고, 물론 내일 어떻게 하면은 복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버스든 레버리지든 레버리지가 지금 1% 내렸다고 해서 손실은 아니니까 빨리 자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뭐 복구를 하거나 그래서 내일 복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제가 심신이 너무 지치고 판단력이 너무 느려졌어요. 지금 한 달 동안 거의 쉬지 않고 계속 매매를 하니까 이 몸이 피곤해지니까 판단력이 좀 흐려진 것 같은데, 여러분도 지금 실적 시즌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정말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마이너스가 나왔네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75.41% 하락으로 하면서 지금 시간의 단일가 붙어서 무려 4.59%가 내렸습니다. 최근 실적이 좋을 것이다 하면서 슈프리마 광고를 너무 많이 했는데 이때 이후로 한 번도 안 오르고 계속 내렸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자, 2019년도를 보시면은 슈프리마는 2분기 때 항상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6월달이라던가 예전 레포트를 보시면은 2분기부터서 수익 증가라던가 주가가 회복될 것이다 뭐 이런 레포트들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는 한 달째 계속 내리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레포트를 믿고 너무 홀딩이라던가 그런 걸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레포트가 매도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왜? 실적 발표 기간에 매도라는 단어를 쓰면은 주주들이 열받아서 그 사람 집에 찾아가거나 혹은 살해 협박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레포트 중에서 매도라는 단어는 없고 대신 보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실적이 잘 안 나오면은 항상 하반기 혹은 다음 분기 실적이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은 이번 분기 실적이 안 좋으니까 니네들 알아서 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항상 기대된다는 진짜 기대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주주들이 집에 찾아오고 못 살게 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그런 단어를 쓰면서 좀 언어를 순화하는 것 뿐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거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증권사별로 이 CF 촬영 때문에 만나보신 분들이랑 미팅하면서 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매도라고 쓰는 레포트는 하나도 없어요. 야, 그리고 시간외에서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에 상한가 가는데, 아, 이걸 때렸으면은 오늘 손실보험을 다 복구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이게 뭐 한미사이언스하고 지금 뭐 MOU 체결했다고 하는데, 아, 참, 이 시간에 이걸 만들지 말고 시간에 매매를 할 걸, 예, 이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오늘은 손실을 봐서 그런지 아까 시간에서 매매를 할까 말까 한 종목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즈 시간에서 급등했네요. 아이고, 아까 유니온을 얘기할 때 잡았으면은 내가 이거 손실 다 복구했을 텐데 좀 답답하네요. 답답해. 이걸 아까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거를 찍으면서 저도 이거 시간에서 이거 왠지 갈 것 같은다는 종목들은 제가 그냥 매매를 때려버렸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네요. 아니 화일양품도 지금 시간에서 오르는데 내일 또 제약주가 가려나? 이게 신신제약이라던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3등 주자라서 신풍제약이 가야지 가는데, 신풍제약은 시간에를 보시면은 지금 상승을 했지만 신신이라던가 신일제약은 안 움직였습니다. 보시면은 1등밖에 안 움직이니까
지금 뭐 신풍신신 신일에서 노시는 분들은 1등을 공략을 하시고 이런 종목은 저는 절대 건드리지 않지만 진짜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나 도전을 하세요. 이거 막 시작하자마자 막 시초가에 샀으면 몇 프로 먹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은 너무 정신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 23일 이후부터서 한 달 동안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종목 중에서 아마 한 달 내내 내리거나 안 가는 종목이 있으면은 저처럼 과감하게 빨리빨리 안 잘라주면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은 뭐 2차 팬데믹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서 손실을 한 4, 5%, 8% 보고 있다. 근데 나중에 이런 데서 막 10%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내가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10% 정도는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400만 원을 날렸어도 제 수익금이 5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400만 원 정도 날려도 아직까지는 별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내일 또 400을 날린다면은 그때부터 좀 문제가 생기는데 조금 이렇게 손실일 때는 수익금에서 까져도 별로 그렇게 심경 변화가 없지만 만약에 내가 수익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막 10%, 20% 때려 맞으면은 너무 커요. 1000만 원에 20%면은 200만 원인데 일반이 월급 수준이고 내가 실력이 없으면 복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존버하면서 버티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막 주식 시장에서 한 2년 뒤에 익절을 했다. 그러면은 내 주식 경력은 2년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물려있던 거예요. 허송 세월을 보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빨리빨리 결단을 내려야 돼요. 지금은 시장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에요. 분명히 지수도 오르고 있고 내리는 종목 오르는 종목 보면은 300 종목 이상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빨리 손절하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지만 여기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한 달 내내 내리기만 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라서 이렇게 한 달 내내 조정만 주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라서 이게 판단이 자칫해서 느리거나 혹은 또 지난번처럼 막 하락장이 연출이 된다면은 손실이 너무 커져서 만약에 여러분이 50% 손실을 보면은 내가 원금을 복구하려면은 플러스 100%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익이면은 몇몇 종목들은 수익금에서 깐다고 생각하고 빨리빨리 좀 자르세요. 내일 진짜 미국 경제지표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유럽 증시는 지금 4일 동안 내렸거든요. 한국은 4일 동안 올랐어요. 그러면은 언젠간 저 하락분을 반영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이 지금 반영을 안 받고 있으니까 전 더 무서워요. 지금 제가 잠깐 후회하는 게 해외 ETF를 샀으면은 지금 거진 다 맞았을 텐데 왜 한국 ETF를 샀을까? 근데 해외 ETF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이제 해외 ETF를 하다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세금만 1000만 원 넘게 나왔다는 거. 그래서 해외 ETF는 돈을 벌어도 종합소득세 때문에 좀 하기 꺼려져서 국내 ETF를 했는데 완전 말아먹었네요. 내일 인버스를 가지고 있었으면 무조건 수익인데 아직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내일 아마 마지막 날이죠. 7월 30일이니까 아직 7월달. 열심히 한번 해봐서 오늘 손실 본 거 내일 한번 복구시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에서 파월은 긍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연준은 추가로 경기 부양책을 제시했고 코다리 식구를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어제 이 발언 이후 나스닥과 다우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발표되는 GDP, 경제 성장률과 실업급여 청구자 수를 대비하면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일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고용 지표라던가 PMI 지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주가가 한 달 동안 횡보를 하고 있다면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주가가 한 달 넘게 하락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다면 다음번에는 신용 만기에 도달하여 투매 내지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잔고는 현재 14조 원이 넘습니다. 신용이 만기일에 도달할 경우에는 오히려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 횡보가 길어지는 종목은 이왕이면 손을 안 대시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스마일님 후원 1,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길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